자, 앞전에 우리가 템베이스티 이더넷에 관련돼까지 설명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이제 어, 어, 인터넷을 연결을 하려면 우리가 주로 이제 와이파이를 많이 쓰고 있지만, 실제 이제 유선을 쓰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공유기까지 연결을 하던 뭘 하던 어, 연결을 해야 하는데, 네트워크를 연결을 해야 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연결되는 그 커넥터가 그냥 네트워크만 쓰기 때문에 그냥 꽂으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하드웨어적인 입장으로 볼 때는 그 네트워크 안에 이제 커넥터가 순놈하고 안놈하고 이렇게 이제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케이블 쪽에는 주로 우리가 이제 그 커넥터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반대쪽에는 또 들어가는 입장으로 되어져 있다는 거죠. 보드 쪽에는. 그래서 이제 요 커넥터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판 쪽에 붙는 커넥터가. 그래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하드웨어를 설계를 할 때, 만약에 이제 그 커넥터를 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때 이제 어떤 걸 쓸 건지는 이제 회로 설계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를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안에 그냥 커넥터만 들어가 있는 타입이 있고요. 커넥터라고 하는 거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안에 접점 부분만 있고, 이제 밑에 부분은 이렇게 이제 커넥터 핀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기판에 직접 붙이는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커넥터만 있는 타입을 쓸 거냐, 아니면 이 속에 이제 트랜스가 들어가 있는 타입을 쓸 거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터넷 보면은, 인터넷 꽂으면 이제 인터넷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인터넷이 연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옆에 LED로 해서 불빛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통신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깜빡깜빡 이렇게 불을 밝히게 되죠. 그래서 빨간불, 그 다음에 뭐 초록불, 녹색 불로 해서 이제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요 내부에 그런 LED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타입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옆으로 LED를 뽑아줘야죠. 카드 쪽에다가, 아니면 기판 쪽에다가. 왜냐면 이게 네트워크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통신의 데이터가 보내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 타입은 안에 LED가 박혀 있는 타입, 그 다음에 그 안에 회로가 들어가 있는 타입, 물론 이제 회로 그 트랜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LED가 같이 짬뽕돼서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회로를 어떻게 붙일 거냐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뒷부분이 이제 트랜스가 있는 건 좀 길어요. 이게 길이가 폭은 거의 비슷하지만 옆에는 이제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구조를 보고 우리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이제 그 회로를 그려서 써줘야 한다는 거, 그 정도는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다음에 렉터 카드를 설계하거나 네트워크에 이제 회로 부분을 연결할 때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니까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구성인데, 웹서버를 통해서 이제 워킹 제어를 할 때 주로 이제 내부망을 통해서 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이제 외부망을 통해서 하는 경우, 주로 이제 외부망을 통해서 많이 접속을 하죠.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IoT 개념들은 주로 이제 요즘은 LG U 플러스인가요? LG U 플러스에서 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이런 핸드폰을 통해서 이제
그 KT 플랫폼을 KT나 이제 KT도 물론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각 세계 통신사마다 하고는 있는데 주로 이제 U 플러스가 좀 강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가입자망에 접속을 해서 예전에 이제 ADSL 그다음에 요즘 뭐 이제 네트워크들이 다 이제 광통신이나 이런 것들로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런 통신망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덱 내에 안에 들어와서 홈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이제 AP로 연결하거나 AP로 해서 이제 무선으로 뭐 로봇 청소기라든가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뭐 TV라든가 와이파이 그 우리 노트북이라든가 이런 걸 붙여서 이제 쓰게 되고요. 그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이제 홈 오토메이션을 하기 위한 그런 디바이스들을 유선으로 이제 붙이게 되죠. 유선이나 아니면 AP를 설치를 해서 원격 무선으로 제어를 하거나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요. 이제 DTV나 그 다음에 이제 STV라고 하는 이제 블랙박스를 이용해서 안에 이제 현관이라든가 방범이라든가 가스 뭐 이런 것들을 다 검출하는 이런 개념들이 이제 덱 내의 망으로 구성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원격으로 우리가 이 집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제어를 하거나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사물 인터넷의 개념이 이렇게 적용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뭐 가정의 모든 파트들을 이제 자동화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최근 이제 만들어진 아파트 같은 경우들은 그나마 많이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혹은 이제 U 플러스나 이런 데 네트워크를 연결을 해서 추가적으로 내가 사용하는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전체 시스템 구성은 이렇고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원격 제어를 하는 이제 개념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어 시스템 도를 좀 더 표현했는데 그래서 이제 방송이나 무선망을 사용하는 거죠. 위성 DMB라든가 지상파 방송, 그 다음에 이제 케이블 TV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결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휴대폰, 그 다음에 뭐 그 WCDMA, 그 다음에 뭐 텔레메트릭 이런 걸 통해서 통신망을 이용해서 우리가 제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안에 상용망 우리가 이제 망을 이용을 해서 가입자 망에 연결을 한 다음에 그 가입자 망을 이제 우리 덱 내에 연결을 해서 이더넷 기본, 이더넷이 뭐 기본이니까 그 다음에 PLC 그 다음에 이제 IEEE 13994 WAN 그 다음에 802.15.4 이게 이제 지급이입니다. IEEE의 규격으로 설정된 이제 무선망의 번호고요. 그래서 이제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안에 이제 AV 제어라든가 정보 가전, 그 다음에 디바이스 제어, 그 다음에 통신 서비스까지도 가능하죠. 그래서 그 파트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게 어떻게 이제 연결하느냐의 구조인데 주로 그래서 외부에서 이제 가스가 이제 꺼졌는지 켜졌는지 그 다음에 내가 집에 들어갈 때 난방을 켜거나 끄거나 아니면 이제 전등을 끄거나 켜거나 아니면 이제 누가 초인종을 눌러서 방문했는지 이런 정보들
이런 것들을 계속 내 스마트폰이나 원격으로 해서 접속을 해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가정 내뿐만 아니고 오피스라든가 뭐 팩토리라든가 이런 데도 다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 기본이 되는 게 아까 했던 이제 웹 서버의 이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서비스를 받으려면 그 이런 통신사의 서비스를 받으면 이제 월 사용료를 많이 내게 되죠. 그렇지 않고 현재 우리가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가정에 뭐 거의 네트워크를 주로 많이 쓰고 있죠. TV도 요즘 다 인터넷 TV로 되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걔를 통해서 제어를 하는 이제 이런 개념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져 있고 다양한 제품들이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요즘 전등 같은 경우도 다 원격으로 제어를 하게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 안 되면 내가 직접 구성을 해서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제가 이제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렇게 기본 웹서버에 대한 기본 회로 중에 제일 기본했던 게 이제 IP2022이라고 하는 칩이었었고 이 칩을 통해서 우리가 웹서버 보드 네트워크를 연결을 해서 원격으로 제어를 할 수가 있고 얘가 이제 고정 IP, 유동 IP 두 개 다 설정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고정 IP가 있는 경우는 고정 IP를 여기다 설정을 해서 내가 이 서버에 접속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칩 속에다가 이제 웹서버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걸 넣어놔서 IP를 접속을 했을 때 이 안에 있는 이제 얘가 하나의 서버니까 우리가 서버 하면은 그냥 큰 PC 이런 개념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요즘은 이렇게 조그만 인베디드 보드 같은 경우도 다 서버의 역할로 사용을 합니다. 단지 이제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이런 개념은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야 저장을 해놨던 그 데이터들을 내가 불러와서 이제 외부로 제어를 하거나 아니면 어플로 제어를 하거나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칩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 뭐 아두이노에서도 이런 그 아두이노 보드에다가 네트워크를 되는 칩을 달아서 8비트 마이크론 가지고도 원격으로 제어하는 거를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들이 이제 다양하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RP2 부분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나왔긴 했지만 이런 유사한 칩들이 또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이것만 쓸 필요는 없는 거라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이런 개념들이 이제 인베디드 시스템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 우리 얘는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화면이나 이런 거 보기가 어렵잖아요. 마이컴 개념이니까 좀 규모적으로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두이노도 그 라즈베리 파이라고 하는 이제 OS가 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해서 서버의 개념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격으로 또 제어가 가능하니까 그런 개념들의 제어 구조가 또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를 붙이던 간에 우리 사무리터넷에 접속을 하려면 이제 네트워크 개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거 웹서버면 이제 여기다가 내가 무선을 통해서 원격으로 제어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IO 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요 IO 핀을 이 IO 핀을 통해서 여기다 이제 회로를 우리가 이제 구성을 해서 여기다 회로를 만들어서 이제 모터도 제어하거나 아니면 센서도 제어하거나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우리가 IO 부분을 설계를 해서 다양한 제어를 할 수 있는 거죠. 뭘 통해서 네트워크를 연결을 해서 이게 이제 네트워크 핀입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LED가 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LED가 잠깐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LED까지 이제 내장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칩 설계하고, 그 다음에 얘가 시리얼 통신을 2채널을 할 수가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통신을 통해서, 시리얼 통신을 통해서 뭔가 통신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더넷으로 들어온 데이터를 받아서 이 시리얼로 데이터를 내보내서, 혹은 시리얼로 데이터를 받아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얘는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시리얼로 내려보내고 시리얼로 받아서 또 네트워크를 통해서 내보내기도 하고, 이런 구조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많이 안 써봤기 때문에 생소할 수도 있긴 하지만, 네트워크 관련 제어를 할 때는 반드시 필요하죠. 그리고 이런 비슷한 칩, 어떤 칩이든 간에 한두 번 정도는 써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설계하는 기법을 좀 배우는 게 좋고요. 예전에는 이 회로 설계나 이런 걸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기 때문에 쉽게 소프트적인 것만 해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이런 하드웨어 설계를 하는 것도 좀 해놓으면 본인들한테 이런 원격 제어나, 그 다음에 이제 IoT의 개념이 요즘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데에서 사용하기가 상당히 좋은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회로는 이제 앞전에 뭐 잠깐 언급도 했는데, 뭐 이 회로만이, 그러니까 이 칩하고 이 회로만이 이게 이제 다가 아니기 때문에 뭐 굳이 여기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이제 이 회로를 내가 설계를 해서 이 회로를 가지고 시스템을 제작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보드를 직접 디자인해서 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제작된 보드를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해야 하는 거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이건 지금 제가 설계를 한 건데, 이렇게 설계를 하는 기법을 배우는 것도 사실은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까지 가려면 사실 이제 각각의 그 부품들에 대한 특성부터 해서 다 알아야 되고요. 지금 현재 요 회로를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이게 IP202의 이제 칩을 사면 이렇게 이제 칩만 딸랑 오는데, 그 칩에 이제 핀 번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이거는 이제 오랄캐드로 설계가 되어 있지만, 오랄캐드뿐만 아니고 이제 알티움이라든가 아니면 이글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회로 설계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각각의 핀들이 특징들이 있어요. 이 핀들. 그래서 이 핀의 특징들을 다 알고, 그 다음에 주변의 회로를 설계를 해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얘는 앞전에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마이크로 프로세서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조금만 해봤다라고 한다면 설계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제어 쪽이나 뭔가를 하려면 마이컴이나 이런 회로 설계를 좀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좀 부족하신 분들은 그쪽을 좀 강조 있게 공부를 좀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얘뿐만 아니고 이제 암부터 해서 이제 다양한 하드웨어 설계, 그다음에 그 안에 소프트웨어 앉히는 것까지 이제 많이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또 개발도 많이 이제 해봤지만, 그쪽 분야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 회로는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요 JTAG이라는 핀이 있어요. 이 JTAG은 이 칩 속에다가 이제 프로그램을 라이팅을 하는 그런 커넥터처럼 뽑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JTAG 이제 에뮬레이터라는 장비가 있고, 그 장비를 통해서 우리가 PC에서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PC에서
프로그램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PC에서 개발 툴을 가지고 작업을 해서 C든 뭐든 그 결과물을 실행 파일이든 뭐든 결과물을 JTAG을 통해서 얘를 통해서 이제 칩속에 특정한 부위 안에다가 이제 집어넣게 되죠. 그러면 이제 요 PC하고 요 보드 JTAG 커넥터하고는 이제 분리가 돼도 상관없죠. 한번 라이팅을 해 놓으면. 그래서 주로 외부에 이렇게 이제 그 설계한 다음에,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제작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칩 속에다가 프로그램을 넣을 때 쓰는 그런 포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 나오는 그 프로세서들은 다 이런 JTAG이라고 하는 이런 JTAG이라는 커넥터 포트들이 다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연결해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CPU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클럭이라는 거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 클럭은 반드시 넣어줘야만 되고요. 이 클럭이 근데 이제 클럭은 주로 이제 두 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 클럭 외부 클럭인데요. 주로 이제 외부 클럭은 뭐 4메가, 그 다음에 이제 8메가, 그 다음에 뭐 16메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주파수대를 이제 프리퀀시니까 주파수대를 발생을 할 수 있는 이제 크리스탈을 붙이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 속에서 CPU 내부에서 이 클럭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이런 주파수대의 클럭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클럭은 주로 우리가 사인파, 구형파 형태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하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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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하이에서 다시 올라가는 로까지 요게 이제 한 주기죠. 요게 한 주기가 되고요. T. 그래서 이 주파수와 주기는 우리가 이제 반비례 관계를 갖고 있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F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요 주기가 F분의 1이니까 4메가짜리다 그러면 4메가 분의 1, 8메가짜리다 그러면 8메가 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주파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파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주기는 어때요? 짧아지죠. 그래서 이 주파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주기는 짧아진다. 다시 말하면 이 폭이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클럭의 모든 장단을 맞춰서 컴퓨터가 구동을 하기 때문에 짧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빠르게 CPU가 처리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클럭은 빠르면 빠를수록 왜냐면 CPU는 저 클럭의 장단에 맞춰서 모든 동작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 구입을 할 때 뭐 1기가 2기가짜리냐 2기가짜리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CPU의 클럭 속도가 우선은 첫 번째로는 좌우를 하고요. 그래서 최대한 빠른 거를 써주는 게 좋죠. 그렇다고 뭐 CPU만 속도가 빠르다 해서 이 컴퓨터가 빨라지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인 컴퓨터는 주변에 있는 이제 메모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속도가 빨라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컴퓨터는 빠른데 CPU는 빠른데 외부의 주변 소자들이 속도가 느리면 느려질 수밖에 없죠. 거기에 장단에 맞춰서 이제 동작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컴퓨터가 이제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건 빠르겠지만 이제 외부의 디바이스들을 제어할 때는 또 다른 의미를 갖게 돼요. 그리고 무조건 빠르다라고 해서 컴퓨터가 무조건 빠르다라고 해서 좋은 건 아니죠. 왜냐면 내가 그만큼 빠르다라고 하는 거는 많은 데이터를 처리를 할 때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평상시에 가만히 있을 때는 컴퓨터가 그렇게 속도가 빠를 필요가 없죠. 그때는 이제 요 주파수를 굳이 뭐 1기가 2기가 이렇게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의 동작하는 상태에 따라서 이 주파수를 변경을 해서 쓸 수 있도록 요 CPU 내부에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LL이라고 하는 우리가 블럭이 안에 들어가 있고 이 PLL이라는 블럭 안에서
내가 4메가다, 이런 8메가다 주파수를 받아요. 그럼 얘가 이제 그 주파수를 뻥튀기를 합니다. 뭐 100메가 이런 식으로 올려요. PLL에. PLL만 조절을 하면 내가 컴퓨터에 쓸 수 있는 주파수대를 이제 변경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속도가 빠른 CPU들은 다 PLL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PC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PLL 소자가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저 클럭이 원래는 100메가 이상 구동을 해야 됩니다. 네트워크를 할 때 보면 주로. 근데 이제 이 속에 주로 외부에 다는 거는 4메가, 8메가 뭐 이렇게 주파수대를 달아서 쓰고 있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8비트를 기준으로 본다면 AVR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4메가, 8메가 혹은 12메가 아니면 이제 16메가 이렇게 이제 클럭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은 같은 클럭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칩 내부에서는 이제 엄청나게 빠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할 수가 있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저렇게 조그만 클럭을 쓰는 애들은 굳이 PLL을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면 AVR이나 이런 아두이노나 여기에 쓰이는 칩은 주로 이제 8비트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량 처리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로 뭐 많아야 16메가 클럭이에요. 거기에는 굳이 PLL이 들어가 있을 필요가 없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좀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은 잠깐만요. 나머지 부분은 네. 요거는 이제 레귤레이터들이에요. 이제 LM1117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많이 쓰는 칩입니다. 이것도 알아놓으면 좋아요. LM1117. 얘가 레귤레이터라는 소자인데요. 5V를 가지고 3.3V 3.3V를 이제 쓰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주로 5V 3.3V를 많이 쓰죠. 5V나 3.3V를 많이 쓰는데 이 칩 내부에 또 전원을 가해주는 게 있어요. 1.8V 정도. 그래서 1.8V를 구성하는 레귤레이터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레귤레이터를 여러 개 쓴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전압이 2.6V, 뭐 2.8V 이렇게 있어요. 3.3V. 그래서 5V를 가지고 내가 3.3V를 만들고 3.3V를 가지고 또 2.6V인가 2.8V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레귤레이터를 써서 다운시키면서 이제 쓰게 되죠. 레귤레이터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나머지는 뭐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보드는 상당히 간단해요. 그리고 옆에 지금 회로가 잘렸는데 여기 이제 아까 시리얼 통신 파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더넷 커넥터 꽂는 그 부분도 이렇게 이제 이더넷 저 뒤에 다시 회로 나옵니다. 이 회로가 이제 바로 연결돼서 이더넷이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자,